연구소 박정희입니다. 사회통합형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특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 형사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재직 중에만 합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만 형사소추만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재직 후에도 아예 형사적인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형사에서. 그래서 기소하지 못하는 이제 그 기간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는 헌법재판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소추 금지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겠죠. 그래서 형사소추만 받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목적론적 해석을 들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소추라는 개념을 물리 해석을 하면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목적론적 해석을 덧붙였을 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검증 같은 이게 강제처분이랍니다. 이 강제처분도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보면 탄핵이나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형사소추 금지가 이러한 강제처분을 넘어서까지, 즉 재판까지 중지하는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 대통령제의 기본이 뭐라겠어요? 기본 전제가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론적 해석을 해서 그 사법권의 영역, 재판권은 사법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당사자로서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영역을 넘었죠. 소추의 영역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소유지권이 정지될 거냐? 그렇다면 재판을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목적론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우리가 목적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법치주의 원리에서 파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범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사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탄핵이 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와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위는 사망, 탄핵 결정이 되면 고리가 되겠죠. 그리고 판결 등으로 자격 상실한 경우도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하고 있어요. 사임하면 당연히 고리가 되겠죠. 이 경우는 권한 대행자가 모든 권한을 대행합니다. 모든 권한을 대행할 때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사고도 있어요. 이것은 심정으로 주로 치매 같은 것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피해 순방 중에도 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사고가 아닌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권한 대행자가 현상 유지적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모든 권한을 대행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형사소추를 아무리 목적론적 해석을 하더라도 재판권 일종의 검찰의 공소유지권이 정지됨으로써 재판권까지 중지된다, 재판도 중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론적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헌법재판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또 탄핵 결정이 되면 그 위에 소추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도 하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중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